그쪽에 많이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고 그분들이 또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면 저평가됐으면 뭐 남이 뭐라 그래서 신경 쓸 거 있습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게 좀 최근에 이제 너무 핫해가지고 너무 뜨거운 이슈여가지고 좀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물론 한 4월 한 11일 한 12일 요즘 되면서 약간의 좀 조정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남우 교수님이 최근에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도 그렇고 뭐 3프로TV에서도 그렇고 배터리 주식의 어떤 주가 거품을 좀 종종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약간 좀 안 좋은 막 반응들도 좀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밸류에이션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던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NT가 꽤 있는 것도 그 좋은 나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그 저도 한 30년 넘게 뭐 여러 시장을 봤는데 네. 제가 이렇게 뭐가 거품이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네.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특히 이제 항상 뭐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올라올 수도 있죠. 뭐 20, 30%더 오를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주가가 너무 버블이 있으면 이제 터져서 예. 많은 그 특히 시장 처음 참여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제 그런 네. 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그 뭐 펀디멘털한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상 그래서 경험상은 이제 친구들 이렇게 모였는데 진짜 뭐 주식시장 전혀 모르는 분들이 배터리 주식을 다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야 네. 이거 진짜 좀 큰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 에코프로 3사 같은데 네. 시총이 뭐 현대차 네이버보다 큰 거.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시가총액이 커진 것도 있지만 이런 회사들의 거래액이 일 기준으로 수조 원씩 되는 거.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가 많이 되는 거. 이런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엔티글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쪽에 많이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고 그분들이 또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면 저평가됐으면 뭐 남이 뭐라 그래서 신경 쓸 거 있습니까 되게.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함을 보여주는데 네. 여전히 그래도 거래가 많다는 것은 뭔가 약간 좀 건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나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그 부품 재료 회사들 성장성 높다는 건 이론이 없습니다. 뭐 진짜 반도체가 지난 50년을 보면 물량 기준으로 매년 10% 성장하고 배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 20% 성장하는 건 맞는데 네. 과연 이 회사들이 돈을 앞으로 얼마나 많이 벌 건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고 배터리 업종만 회사들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결국 배터리를 해주는 건 자동차 회사들 아니에요. 네.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원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슈퍼카 만드는 데들은 영업이익률이 10%, 20%, 뭐 페라리는 20%도 넘고 포르쉐가 네. 한 15% 나오고 테슬라도 한 15% 정도 나오지만 보통은 자동차 업종은 5에서 10% 정도 이익을 내는데 안 좋을 땐 적자도 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재료 부품이 부족해서 뭐 마진이 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7, 8% 나왔죠 이번에.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수익성이 매출 증가율보다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월가의 뭐 큰 증권사들 골드만 같은데 이제 장기 분석한 보고서 10년치 같은 걸 보면 네. 배터리가 성장성은 높지만 과연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의구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보다는 밖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가 입장에서는 리스크 하락할 가능성과 리워드 올라갈 건 거를 좀 합리적으로 보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이제 뭐 제가 뭐 주가가 뭐 폭락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와, 근데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편안하면 내가 싸게 잘 샀고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면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에 막 댓글 반응을 보이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방증일 수도 그러니까 있는. 이제 서학개미 보유 종목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애플인데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애플하고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만큼 애플은 진짜 그쵸. 대단한 회사죠. 그래서 네. 애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애플을 뭐라고 해도 애플 유저들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럼 넌 삼성 써라 뭐 이러고 하는데. 네네네. 근데 또 테슬라는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테슬라는 조금 틀리죠. 그거는 이제 훨씬 좀 그 비즈니스 모델이 리스키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높은 성장성. 아직은 뭐 검증은 됐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조금 이제 비즈니스의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애플보다는 테슬라가 좀 떨어지죠. 안정성 예, 측면에서. 예. 그만큼 또 성장을 많이 하고. 네. 근데 이제 애플 주주들한테 뭐라 그러면 애플 주주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이 우리 배터리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네. 뭐 댓글 다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조금 그동안 많이 이익 냈고 뭐 대단히 훌륭한 투자를 하셨지만 또 반면에는 불안한 마음이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주가는 제같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조금 하여간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 하여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되게. 근데 뭐 사실 단기간 그런 쏠림의 역사는 반복돼 왔고 또 그럴 때마다 그렇게 이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한 10년, 20년 꾸준한 수익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항상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야 너네 그거밖에 안 되면 너 무슨 전문가라 하냐 이런 역사도 사실 또 우리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젊은 친구들한테 막 대놓고 욕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단기 성장주만 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가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이 아직 경험이 없으셨는데 성장하는 거와 밸류에이션은 물론 관련이 있지만 약간 두 개예요. 그래서 아무도 배터리 업종이 성장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연이 예.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값을 줘야 되느냐. 근데 이제 가령 뭐 강남의 좋은 동네 아파트가 1억에 살 수 있는데 네. 1억 5천, 2억에 그것을 누가 팔려 그러면 그것은 좀 너무 과도하게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 5천, 2억에 안 산다는 건 그 아파트가 나쁘다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값에 이제 거래가 매도인이 팔려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죠, 되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주가도 뭐 밸류에이션 뭐 500배, 800배 준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거래가 된다면 뭐 그게 되는 거고 또 시장일 테니까 우리는 뭐 그걸 한번 지켜보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쏠려져 있고 막 사람들의 관심도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다른 쪽은 다 뭐라 해야 되나 거의 대부분이 소외주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가 또 신기한 게 배터리 관련주도 조정을 받으면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좀 이렇게 매기가 좀 최근에 온기가 보면 풀린다고 이제 하죠. 뭐 반도체나 자동차, 현대차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죠. 그거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 수급적인 흐름은. 근데 뭐 실제 최근에 주가 많이 회복된 거 보면 이제 네. 반도체는 뭐 그런 스토리가 당연히 있어서 네. 뭐 그 역발상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 반도체는. 이익이 안 네. 좋을수록 왜냐하면 성장하는 경기 관련 이제 시클리컬 주주는 적자가 나서 퍼가 없거나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이제 PER의 분모가 없잖아요. 없죠. 계산이 안 네. 되거나 너무 이익이 작아서 퍼가 수십 배, 수백 배.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 같은데 자료를 보고 금년에 삼성전자 퍼 보니까 50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네, 거꾸로. 그다음에 이제 퍼가 한 5배로 줄어들 때가 이제 이익의 정점 바로 전이니까 이제 그때 팔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미국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현대차는 충분히 메이크 센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지난 뭐 2, 3년 동안 물량은 뭐 현대차는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물량은 안 좋았지만 판매 단가가 되게 올라서 네. 그런데 현대차는 압도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최근에 보여줬고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뭐 독일, 일본 업체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러니까 훨씬 잘하고 있죠. 그 테슬라와 그 대항을 할 수 있는 전통 업체 중에 현대차가 거의 최선 아니냐. volkswagen이 최근에 잘 만들고 독일차, 일본 업체들은 전혀 못 따라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고 기업 이익도 좀 상향 조정이 돼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네. 또 반면에 이제 좀 조용한 종목들은 뭐 내수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내수는 최근에 경기가 계속 하향 조정이 더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총 이런 걸 겪으면서 은행주 같은데 이제 그런 주가를
오를 그런 주주환원이나 이런 그 스토리가 좀 없어지고 이제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 좀 수그러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시장은 요즘은 그러니까 업종이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네. 반도체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일 때 거꾸로 사이클과 거꾸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건 이제 우리 좋은 주식 연구소 네, 네. 그것도 이제 영상을 최근에 올리셨죠. 또 자동차도 원체 잘하고 있고, 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약간 좀 테슬라의 제대로 된 경쟁자 전기차로서, 그래서 현대기아차 꼽히는데 이거는 미국 쪽 그 현지 외신에서도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그럼 뭐 판매 대수 미국, 유럽에서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하죠. 예. 또 얼마 전에 이남우 교수님이 현대차, 근데 그 중에서도 우선주를 조명하셔서 한 달 반 전, 두 달 전쯤에. 그러니까 제가 우선주 얘기는 작년 말부터 계속 많이 그때부터. 했는데 예. 이제 금년 들어서 우선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현대차 우선주 아니면 이우선주 아니면 LG화학도 LG화학 우선주를 사자. LG화학 우선주는 보통주의 40%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진짜 싸요. 그러니까 그 LG화학이 100이라면 LG화학 우선주는 40이었다는 40. 뜻이죠. 예, 그러니까 예. 보통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보통주의 90%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 별 차이 안 10%의 나죠. 할인되다가 최근에 좀 내려왔고 네. 보통 우선주는 보통주의 한 50% 수준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은 보통주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똑같고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내가 이제 주총에서 의결권만 없는 건데 뭐 내가 그거에 그렇게 미련이 없다면 내가 반값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퍼가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퍼가 한 6배쯤 된다고 하거든요. 네. 보통주가. 근데 내가 현대차 우선주나 이우선주를 사면 3배의 퍼에 사는 거예요. 더 그리고 싸게. 더 좋은 것은 배당을 50원을 더 주니까 네. 배당 수익률이 7, 8%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주식이 예. 과거 10년, 20년을 놓고 계산하면 배당 포함해서 총 수익률이 6,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현대차 이우선주나 우선주 사서 일단 배당만 1년에 7, 8%씩 받으면 물론 이제 배당이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배당의 리스크는 있지만 경쟁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괜찮을 테니까 네. 내가 배당을 7, 8% 일단 받아놓으면 주가가 안 올라도 내가 시장보다 훨씬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같이 주가가 오르면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생겨서 내가 10에서 15% 연수익률을 투자로 얻을 수 있다면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물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네. 가장 그것의 기본 가정은 현대차가 자동차의 경쟁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현금 흐름이 좋으면 배당 계속 꾸준히 많이 유지하겠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고 이제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은 저는 고평가됐다고 140조 원 시가총액은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지적하셨죠. 네, 근데 LG화학이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LG화학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예, 그러니까 최근에 LG화학 우선주도 그렇고 조금 많이 올랐. 최근에 뭐 LG화학도 많이 오르고 우선주 네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사는 단가가 결국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내가 어느 정도 퍼에 사는지 네. 그리고 그게 나의 배당을 얼마만큼 많이 안겨주는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배당을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나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배당은 별 생각 안 하고 주가만 놓고 계산해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식의 투자가 되려면 배당을 항상 넣고 어느 정도 투자 총수익을 내가 기대하는지 계산을 마음에 생각을 하고 실제 회사가 얼만큼 주는지. 그러니까 뭐 KTNG 같은 경우에는 성장은 별로 없지만 이번에도 5천 원의 배당을 줘서 역시 한 5, 6% 배당을 하는구나. 주가가 안 올라가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네. 이제 그런 믿음이 좀 있죠. 그래서 배당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특히 대형주 중에는 성장을 많이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실제. 이제는 또 그렇게 안타깝게.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우선주들이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게 이제 그런 것을 치밀하게 외국인들이 계산을 한 거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뭐 현대차 우선주, 이우선주 뭐 이런 거 LG화학도 보면 뭐 외국인 지분율이 한 70%씩 돼요. 네. 다 이유가 있죠. 되게. 그러게. 배당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성장이 나타나면 또 플러스 알파가 그렇죠. 돼요. 근데 기존에는 대부분 물론 우리나라가 기존에는 성장을 또 빠르게 해왔던 국가긴 합니다만 성장 그리고 배당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돼. 조금 이제는 바꿀 필요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건 좀 시대의 변화에 좀 맞기요.
거버넌스랑 요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 우선은 지난 3월에 정기 주총 때 특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소액주주들도 이제 막 뭔가 시스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거든요. 투표하기가 옛날부터 좀 쉬워졌거든요, 되게. 그렇죠. 온라인 투표 이제 모바일로도 쉬워졌고 예. 의결권도 잘 예, 모이고. 근데 약간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 이런 평가들도 좀 있어요. 좀 전반적으로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성과는 있었다고 보이고요. 네. 이 주총 한 번을 놓고 누가 이기고 지고 그거보다는 네. 결국 이게 지속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되는 거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상장된 기업은 결국은 꾸준히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고 실제 일부 행동주의 펀드들이 표대결에서 졌다고 그래도 명확한 목소리를 이번에 냈고 언론 보도도 뭐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번에 뭐 일간지나 경제신문이 많이 보도를 해줬고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경영진이나 이사회들이 느껴요. 이번에 회사 안이 통과가 되고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뭐 졌지만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서포트한 지지한 투자가들의 그 목소리 그것의 의미를 이제 새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순환이 돼서 네. 뭐 그 회사가 배당을 좀 높이고 소액주주 무시하는 걸 앞으로 안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사도 반드시 소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된다면 뭐 주총에서 저도 그런 것들이 뭐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나오고 실제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미국은 매일 뭐 행동주의적 펀드 이벤트들이 하루에 몇 개쯤 나오는데 네. 대가들도 카라이컨도 제안을 했다가 회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본인이 그 안건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회사를 압도적으로 뭐 눌러서 왜냐 경영권 뺏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런 펀드들은 결국은 그 재무적인 이익, 투자 성과를 얻는 게 목적이니까 회사가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면 굳이 소모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법률적인 그런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뭐 회사가 자율적으로 좀 변하는 그러니까 너무 뭐 이 공부를 애가 안 한다고 부모가 야단을 치는 것보다 애가 스스로 깨워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면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나.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두 걸음 앞으로 나가도 한 걸음 또 뒤로 가고 이번에 보면 뭐 은행도 약간 좀 실망스러운 면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KT 건도 그렇고 조금 이제 정부의 간섭이 너무 이제 정부 지분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좀 경영진들도 깨달았을 것이다. 확실히 좀 시대의 변화를 기업들도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주주들이 아예 소통 안 했던 회사들도 소통을 좀 하기 시작을 하고 조금이나마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안건 몇 개라도 좀 받아주는 데들도 생겨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님들 사이에서도 자기네들 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주주들 의견을 무시만 하는 회장님과 그래도 일부러 받아들이는 회장님들 그렇죠. 사이에서 조금씩이 연쇄 반응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변화들이 좀 같이 나타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KTNG 같은 데도 뭐 주주 제한이 두세 그룹에서 나와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완패했다고도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만 네. 실제 뭐 대부분 다 합리적인 제안이었다고 저는 보이고 약간 네. 힘이 분산된 면도 좀 있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이제 차석용 부회장 같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네. 야 이게 이제 게임이 그 상당히 본격적인 게임이 된다. 근데 뭐 많은 주주들은 차석용 부회장 같은 분이 와서 인삼공사 비즈니스를 맡고 그 대신 뭐 많은 경영 성과를 내면 뭐 인센티브를 많이 갖고 네.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본주의가 좀 더 좀 페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를 위해서 그런 기업들 가치를 만드는 쪽으로 변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이번에는 하여간 그 주주 제한 내양도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플레이어들 선수들도 상당히 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무데도 아직은 보통 우리가 논의가 된 데들이 주식을 안 팔았죠. 그래서 이제 일부 주장을 하고
그러는 뭐 먹튀 현상은 안 일어나고 제가 이제 많이 아는 업계 후배들이 이제 주치인데 네네네. 대부분 다 열심히 장기 보유하고 주주 가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 꾸준히 제안을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라면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 행동주의 펀드도 그렇고 거기서 불러들인 사회이사 후보군들도 과거보다는 훨씬 진일보된 그러니까 저도 차사우경 부회장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분을 네, 그 후보로 추천해서 이거 대단하다 네, 네, 이렇게 네. 설득을 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게임의 이게 본질이 틀려지는구나. 왜냐하면 차석영 부회장 정도 경영 능력이면 기존의 KTNG 경영진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검증됐다고 우리가 그럼요, 얘기를 할 그럼요. 수 있죠. 예, 특히 어떤 B2C 비즈니스. 네, 예. 이제 차성현 부회장님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LG 생활건강 네. 예, 전문 경영인으로서 아주 장기간 근속을 하셨고 진짜 숫자로 실적으로 또 한때는 주가로 보여주셨던 분이죠.